성형 전에 꼭 보셔야 되는 거, 내 기운이 어디가 제일 좋고 내 기운이 어디가 제일 안 좋은지를 고려해서 꼭 성형하셔야 된다는 거. 안녕하세요. 무속인 해월입니다.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성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 성형을 지금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든지 혹은 내가 얼굴을 성형함으로써 뭐가 바뀐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무속에서 얼굴은 단순하게 외모로 지칭되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이 흐르는 지도고 내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내 이마에는 무슨 운이 있고 내 눈에는 무슨 운이 있고 코에는 무슨 운이 있고 이런 운들이 다 그 부위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형 전에 이거는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얼굴에서 어떤 부위가 기운이 좋고 어떤 부위가 기운이 안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눈 성형을 하고 싶은데 내 얼굴에서 내 눈이 가장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눈 수술을 하게 된다면 좋은 기운은 나쁘게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코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코를 손대지 않으면 내 재물운이나 내가 지금 흐르는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좀 조정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형 전에는 내 얼굴에서 어떤 부위가 가장 기운이 좋고 어떤 부위가 가장 기운이 안 좋은지 파악을 하시고 성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얼굴에 조상력이 있는지 신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상력이 강하거나 신줄이 있으신 분들이 성형수술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기운들이 완전히 뒤틀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가 강하고 신가물이긴 하지만 얼굴을 잘못 손대면 그 기운이 강해져서 또 신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신의 도움으로, 신의 보호로 혹은 조상의 영향으로 이렇게 좋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얼굴 부위를 잘못 손대어서 그런 보호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줄이나 조상줄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성형을 하시기 전에 그걸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성형 시기이고요. 삼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 혹은 조상의 기일이나 제사일에는 내 기운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삼재도 그렇고 전환기도 그렇고 아직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꿔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기운들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편이 좋고, 조상의 제사일, 기일 이럴 때는 조상님들이 왕래를 하시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면 저를 도와줄 수가 없겠죠. 조상 기일이나 제사일에는 성형수술 조금 피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형에 크게 두 부류가 있잖아요. 칼을 대서 절개를 하거나 뼈를 깎거나 혹은 내 연골을 채취를 해서 다른 데 주입하는 그런 성형 수술이 있고, 절개 없이 필러나 보톡스나 아니면 혹시 리프팅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성형 시술이 있는데, 성형 수술의 경우에는 내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다 바꿔드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내 얼굴의 틀을 아예 바꿔놓는 행위이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성형이 지속 기간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 혹시 건강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반대로 시술 같은 경우는 필러나 보톡스, 리프팅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내 삶의 일부 기운을 바꾼다. 왜냐하면 시술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형태만 살짝 바꾸는 거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망가지지 않게 자주 하거나 과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흐름만 보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일반인 분들은 웬만하면 관상가나 이런 점집을 다니시면서 성형 전에 꼭 상담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런 상담 없이도 성형을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 얼굴이 심한 비대칭일 경우, 예를 들어서 좌우 이렇게 턱이나 아니면 내가 심한 짝눈이라거나 아니면 콧대가 휘어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 있죠. 치아 교정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 기운의 흐름을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가는 것들은 추천드리고 싶고, 이런 상담 없이도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눈썹이 흐리거나 입술 라인이 흐리거나 얼굴에 이목구비가 좀 흐리신 분들이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반영구 시술은 하셔도 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얼굴에 점이 너무 많다거나 흉터가 많으신 분들이, 사람 얼굴에 있는 점은 기운을 막거나 세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을 막는 점이 있다면 시술이나 뭐 레이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부위는 눈 밑에 있는 점. 눈 밑점은 눈물점이라고도 하고요. 내 감정을 조금 힘들게 만들거나 우울하게 만들어서 눈물을 많이 쏟게 만드는 점이에요. 그래서 눈 밑에 있는 점은 빼실 수 있으면 빼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코 옆에 있는 점, 코 중앙이 아니라 좌우 옆에 있는 점들 있죠. 그런 점들은 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코는 우리 얼굴에서 재물을 뜻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점이 있으면 돈을 세게 만든다거나 돈의 기운을, 돈의 흐름을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코에 있는 점들은 조금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입가에 있는 점인데요. 입가에 있는 점은 옛날에는 먹을 복이 있다, 식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입가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내가 말로 인해서 구설에 떠오르게 하거나 말로써 뭐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불러서 내 삶의 방향을 조금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가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반대로 인중이나 턱 밑에 있는 점은 복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들은 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내가 정말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면 인중과 턱 아래에 있는 점은 그냥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많거나 상처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 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나 흉터 제거 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받으셔서 내 기운이 잘 정화되고 잘 흐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 이마에 있는 흉터는 내 출세운을 막거나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재생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코 옆에 있는 흉터는 내 재물을 못 모으게 만드는 흉터예요. 그래서 이 흉터들도 있으시면 빨리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고, 턱에 있는 흉터는 내 가족의 안정감을 흔들 수 있는 흉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과 재생을 통해서 잘 치료를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오늘 영상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수술은 기운의 틀을 바꾸는 거, 시술은 내 기운의 흐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얼굴에 점이 많고 흉터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재생술을 통해서 내 운을 막거나 세게 하는 것들을 조금 막으셨으면 좋겠고, 성형 전에 꼭 보셔야 되는 거, 내 기운이 어디가 제일 좋고 내 기운이 어디가 제일 안 좋은지를 고려해서 꼭 성형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참고하셔도 성형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성형은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내 기운이 지금 어디서 막히고 있고 어떤 흐름을 정리를 해줘야 하는지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성형 자체를 하시는 게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 변화와 시기가 나와 맞아야지 성형을 해서도 뭐 나쁜 기운을 조금 물리칠 수 있고 좋은 기운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성형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안녕!